안녕하십니까. C뿔뿔 8번째 시간, 제어문 2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어문 중에서도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서 조건식에 만족을 하면 어떠한 특정한 동작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false가 되면 반복을 멈추는 그런 저희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제어문 중에서 반복문 말고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조건에 만족을 하면 특정한 동작을 수행을 하고, 만족을 하지 않으면 그 특정한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구문을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조건의 결과에 따라 양자택일 또는 다자택일을 진행하는 조건문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해봅니다. 순서로는 목차로는 조건문, if문, 스위치문, 그 다음에 사막연산자, 조건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문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떠한 한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OX 어떠한 그 문제를 내서 맞추느냐 틀리느냐, 그런 딱 두 가지의 선택만 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주로 if문을 씁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케이스, 예를 들어서 점수가 뭐 90점 이상일 때는 수, 80점 이상일 때는 우, 70점에서 80점까지는 미, 그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의 조건을 주고 그 중에서 어떤 한 케이스에 따라서 특정한 동작이 이루어질 때 그걸 우리가 스위치문, 주로 스위치문을 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양자택일하는 방법, 그다음에 다자택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문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f문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if문은 크게 한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if만 이용하는 경우,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if else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 뭐뭐라면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if 조건식 나오고 else, 여기에 조건식을 하나 주고 또 주고, 그래서 if, else, if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먼저 소스 코드를 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f문입니다. if문을 보면 num이 0보다 작을 때 출력은 num은 0보다 작다 출력을 하고요. num이 0과 같다 그러면 num은 0이다. num이 변수 num이 0보다 크다 그러면 0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if만 사용하는 경우에요. else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if만 쓰는 경우인데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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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조건문을 만들어주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세 가지를 전부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if문, 조건문을 만들어준 경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다 따로따로 분리한 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if else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num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nu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에 또 다른 if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else,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 num이라는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num은 작은 경우겠죠. 0보다 작은 경우겠죠. 그래서 새로운 if문을 이쪽처럼 새로운 if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num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 외에는 다 모두 num은 0보다 작다고 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문구로 만들어서 넘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 외에는 else 넘이 0보다 다 작은 경우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은 이게 총 세 가지겠죠. 양수, 음수, 양수, 영, 음수 세 가지 경우겠죠. 그래서 그거를 if, else if로 조건식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다 묶은 거, 하나로 다 묶은 게 넘이 0보다 큰 경우, 넘은 0보다 크다. else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조건식을 또 주는 거죠. else if. 그 외에 또 이런 경우라면, 넘이 0이라면 넘은 0이다. 또 else if 넘이 0보다 작은 경우면 넘은 0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if, else if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세련된 표현이겠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컨트롤 컨디션으로 하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자, 언제나 하는 include IO 스트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using namespace standard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if문을 만들기 위해서 자,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하나 받은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if문,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if문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받을 그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int형 변수 num을 하나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보고 숫자를 넣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간단한 메시지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입력한 거를 num에다가 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고 나서 자,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if 만약에 num이 어떻게 0보다 작은 경우 자, 원칙적으로 if문은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감싸서 여기다가 쭉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um은 어떻게 해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는데, 한 줄일 때, 이 수행을 진행을 해야 되는 문구가 이렇게 한 줄일 때는 중괄호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줄일 때는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심플하고 간단해 보이겠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고요. 자, 또 다른 경우가 또 있겠죠. 어떤 경우? if가, num이 0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0인 경우 num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num이 0보다 큰 경우가 또 있겠죠. 그래서 num은 0보다 크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일단 input 넘버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 객체를 이용해서 그 넘버를 입력받기를 대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한 50 정도 입력을 해보면 넘은 0보다 크다. 어디에 걸린 거예요? 처음에는 걸리지 않겠죠. 넘은 0보다 작지가 않으니까, 넘이 0이 아니니까 여기 두 번째도 안 걸립니다. 자, 세 번째, 넘이 0보다 크다. 여기 걸리겠죠. 그래서 넘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거를 if, else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좀 주석 처리를 여기 하겠고요. 자, 만약에 넘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해라? 넘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아니라면, 넘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넘으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경우겠죠. 그래서 else 넘은 0보다 작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렇게 FM대로 하면 중괄호로 묶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로 끝나고, LG도 마찬가지로 중괄호로 시작을 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게 요게 원래 FM 정상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줄인 경우에는 다 생략을 해도 돼요. 이렇게 생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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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뭐 0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을 입력하시면 0보다 작다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else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몽땅 모아서 이 세 가지를 다 모아서 한 번에 표현하는 거 if, else if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이 0보다 큰 경우가 있겠고요. 넘은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하나의 조건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넘은 0인 경우가 있겠죠. 넘은 0이다. 자, 이 두 경우를 다 빼면 여기서 바로 이제 0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LG로 이렇게 그냥 끝내도 돼요. 어차피 숫자라는 건 정수라는 거는 0보다 큰 경우, 양수인 경우, 0인 경우,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LG로 끝나도 됩니다. 또는 여기서 또 LG if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넘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기다가 뭐 20을 입력을 하시면 넘은 0보다 크다. 또 0을 입력해 주시면 넘은 0이다. 예. 자, 이렇게 해서 if문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if만 쓰는 경우, 다음에 if else를 쓰는 경우, 또는 if else if를 쓰는 경우 이렇게 조건을 계속해서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문 하면 어떤 언어나 if가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스위치문입니다. 스위치문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그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어떤 한 경우의 수가 선택이 될 때, 그럴 때 쓰여지는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요. 스위치문은 스위치 이렇게 먼저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안에다가 조건의 결과 값을 넣어줍니다. 다음에 이 조건의 결과 값하고 같은 매칭이 되는 케이스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브레이크문을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브레이크란 거는 뭔가 진행을, 그죠? 조건을, 제어의 그 조건을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놈이 100이거나 90이에요. 그러면 수라는 것을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니까 아예 이 중괄호, 스위치 중괄호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전혀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80이에요. 그러면 우를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 만났죠.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놈을 지금 이제 받겠죠. 놈을 받아서 그 놈이 100인지 90인지 80인지에 따라서 수미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구문은 스위치 써주면 되고요. 결과값 뭐예요? 놈을 받을 거죠, 놈을. 그죠? 그래서 넘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를 받았어요. 자, 그다음에 중괄호로 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 넘이 100인 경우 또는 넘이 100인 경우하고 90인 경우에 같다. 수행하는 분이 같아요. 그러면 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 그래서 90인 경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출력을 해주는데 수를 출력을 해줘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빠져나와야 되죠. 그 다음 건 수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80인 경우 그러면 우를 출력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브레이크 걸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70, 60 이렇게 쭉 다 나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폴트라는 걸 하나 쓸 수가 있는데요. 디폴트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 디폴트는 위쪽에 있는 모든 경우, 모든 케이스, 놈이 모든 케이스에 걸리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놈하고 일치되는 항목이 없다는 거죠. 없을 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수행할 구문을 작성을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점수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재시험을 요청하는 이런 구문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디폴트는 필수는 아니고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 그런 선택 옵션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이렇게 없어도 컴파일 하거나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우리가 위쪽에 있는 모든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 때 뭔가 하나를 메시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면 먼저 100을 입력을 해볼까요? 100점이면 수가 입력되겠고요. 출력되겠고요. 그 다음에
90도 마찬가지겠죠. 수겠죠. 그래서 90을 입력해줘도 이렇게 수가 입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9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0이에요. 그러면 재시험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디폴트에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치문은 어떠한 경우에 하나의 경우에 걸렸을 때 해당됐을 때 특정한 구문이 수행되는 거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 조건 연산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가 연산자 할 때 한번 해봤던 겁니다. 두 개의 피연산자 연산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연산자가 결정되는 방식.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first input number, 그 다음에 second input number.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받고 있고요. 씬을 이용해서 두 개의 숫자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갖고 first num이 second num보다 큰 경우, 자, 여기가 true인 경우 물음표 다음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first num은 second num보다 크다. 근데 만약에 이게 거짓이에요. second num이 더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second num이 first num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인 경우에는 이 뒤쪽에 있는 콜론 다음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겠고요. first num, second num 요게 만족을 하면 true이면 요 앞에 있는 구문이 수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번 연산자 할 때 해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 조건문의 중요한 거 대표적인 거 if문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if 스위치문 여러 개 중에서 딱 특정한 하나의 케이스에만 답이 나올 때 사용하는 방법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